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.7%에서 1.5%로 낮춰 잡았습니다.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.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이 기자, 이제 먼저 이 4월 보고서에 나온 세계 경제 성장률부터 좀 짚어보죠. 이게 말 그대로 좀 역대 최악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IMF가 내다본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, 즉 이제 중기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그런 전망이 좀 나왔는데요. 예. 이 3%,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. 근데 이게 IMF가 이제 예측 보고서를 발간한 게 지난 1990년 4월 이후, 그러니까 30여 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심각성을 좀 알게 되는데요. 예. 특히 이제 올해를 보면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, 또 인플레이션, 뭐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뭐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뭐 도이치방크 같은 사태까지 터지면서 예. 이 경제가 이제 살얼음판을 좀 걷고 있거든요. 네. 이런 올해 경제 성장률을 IMF는 2.8로 내다봤습니다. 이 중기 전망 수치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. 이 향후 경제 상황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좀 우울한 전망입니다. 이렇게 낮은 수치를 전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? 그럼? 일단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조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성장률 둔화, 또 두 번째는 미중 갈등에 따른 보호 무역주의 심화 우려입니다. 이 해법을 좀 찾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관련 내용을 전 IMF 이코노미스트였던 최상의 면세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시죠.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좀 경제학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고 지난 뭐 수십 년간 이룩해 왔던 무역의 자유화를 역행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기적인 성장 전망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왜냐하면은 어떠한 경제가 더 성숙해서 선진국이 돼서 안정화되면 사실 그 반대급부로 또 저소득 국가가 또 빠르게 성장을 해서 그 자리를 메꾸고 과거 중국이 했던 역할을 해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해주지 못한다면 그게 아마 중기 성장률의 지속적인 3% 이하로도 떨어지는 하락으로 나타날 테고요.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. 뭐 다들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는 하는데 이 IMF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? 일단 IMF 역시 금융당국의 어떤 개입으로 일단락은 됐다고 좀 평가를 하면서도 우려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요. 예. 이 대표적으로 미국 소형은행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큽니다. 이 소형은행의 어떤 인출 우려, 그러니까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. 이렇게 되면 신용 경색이라든지 뭐 금융 불안정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것은 결국 좀 미국 성장률 둔화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. IMF는 미국 은행의 대출 능력이 1% 정도 줄어들면 미국 GDP 성장률이 0.44%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.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 소형은행의 대출 축소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 0.25에서 0.5%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. 이는 이 기준금리를 최대 50bp 올리는 것과 비슷한 영향력이 있다는 분석을 볼 때 이 네. 금리 인상이 주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뭐 IMF도 그렇고 일부 IB들에서도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대출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면서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죠. 맞습니다.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. 네.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소형은행, 이런 은행 혼란 같은 것들이 뭐 대출을 좀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다 일단 단언을 하고 있고요. 네. 또 뭐 인플레이션 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 IMF가 내놓은 이 장기 성장률 3%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. 이 가장 부각되는 불안 요소인 프렌드 쇼어링, 즉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 간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무역 분쟁, 뭐 분절화라든지 뭐 성장성 악화라든지 이런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. 네. 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악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. 이 미국 소상공인의 어떤 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는데요. 이 3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에서 이 대출을 할 수 있다, 그리고 어렵다 사이의 간극이 마이너스 9로 벌어졌는데요. 이 마이너스 9라는 수치만 보면 무엇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네. 이 수치는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던 지난 2012년 12월 이후 가장 최저치입니다.
네, 자,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경제 성장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니까 9개월 새 벌써 4번째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난해 1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.9%였습니다. 이후 이제 4번 연속 낮춘 건데요. 이건 보면 앞서 설명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 원인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그럼에도 이 당장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. 다만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성장률 하락을 계속해서 부추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. 예를 들어 이 SVB나 CS 사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까지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네. 이를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. 또 이제 달러 강세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데요. 이와 관련해서 최상의 면세대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.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인 건 맞지만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전혀 약세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. 따라서 그게 이제 원화는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고요. 글로벌 경제의 수요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통상 침체가 왔을 때 이제 환율 절하 효과를 통해서 증대되는 수출까지 없으니까 지금 더욱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.